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벌써 1년 반째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개인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최근에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76%, 큰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는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 이후에 어쨌든 좀 두 자릿수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7조, 76조, 84조까지 올랐고요.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77조, 72조까지 눌렸고 올해 반등 시작하면서 소폭 올라줍니다. 73조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점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영업이익입니다. 2조 4천, 9조 2천 이때 많이 뛰었고요. 이후에 다시 또 우하향합니다. 4조, 3조, 2조 때까지 내려왔고요. 올해는 이제 반등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6천, 내년 3조 때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년까지.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또 반등이 시작됩니다. 작년 저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은. 그리고 향후에 우상향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3천억에서 900억대로 좀 크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1분기에는 5,800에서 5,400 거의 횡보. 자,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7천대에서 7천, 7천, 7천. 그래서 2분기, 3분기도 전년 대비 같은 수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는 거의 작년과 비슷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갈수록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도 높아질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도 60대 후반 이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동 없는 부채 비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는 전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3에서 좋았을 때 13까지 올랐고 실적이 우하향하면서 6, 3, 2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회복은 되지만 여전히 2.5 정도.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 가면서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하겠지만 아직은 수치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성을 좀 좋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실적과 함께 저점을 잡았고 올해부터 반등 시작하면서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중요하겠죠. 배당은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1176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4.05%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그만큼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은 꽤 괜찮게 쏠쏠하게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4.37배, PBR은 0.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막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 영업이익은 23.9%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철강 부문은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악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터리 부문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계속되면서 이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1분기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 이어서 이제 탄소광 평균 판매 단가의 경우 후판과 연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2분기 철강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를 비롯한 국내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향후에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부문에서는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감산 조치와 국내 열연 호판에 대한 반덤핑 효과가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동사는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어서 경쟁사 대비 반덤핑 조치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덤핑이 시행된다면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수요 측면에서도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조각 내수 소비량이 정점을 지나면서 철강 업계가 결국 생존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리튬의 경우 단기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포스코 필바라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축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에 그래도 기대를 조금씩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아쉬운 힘든 상황인 것 맞습니다. 2차 전지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내년 후년 가면서 이제 충분히 회복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당장에 좀 힘든 점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현재 재료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과 비롯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기 이하로 투자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반대드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 종목 특히나 뭐 좀 길게 가져가면서 배당도 좀 챙겨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의 가격이 될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배당 먹으면서 가실 분들에게는 특히나 지금 신규 진입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드렸고요. 신규 진입.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4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만원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2만원까지 일단은 현재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겠습니다. 왜냐면 업황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실적도 향후에 좀 긴 호흡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상반기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거의 좀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 우리가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잘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을 두 개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만원 라인, 36, 이 정도랑 29만원 라인입니다.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제 36만원 요 언더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단을 36만원 밑으로 최대한 가능하신 데까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여기까지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라도 42만원, 자, 목표 주가 42만원 밑으로는 안착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전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적인 구간은 36 언더로 빼주시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29만원 라인은 요 밑에서는 물타지 말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29만원 밑에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